자,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2차원 배열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C샵에서 2차원 배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효율성 차원에서, 좀 보강이 된 그런 2차원 배열 운영 방법이 있고, 문법도 다 다르다 그랬어요. 컴마를 써서, 배열의 엘리먼트를 갖다가 액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랭스 값을 알아올 때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의 랭스 값을 알아오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내부적으로는 조금 효율적으로 메모리가 관리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2차원 별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샵에서는 이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선호가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 말고 가변배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변배열은 인스턴시에이션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3행짜리 배열을 만든 다음에 사실은 이제 포인터 어레이예요. 포인터 어레이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x 제로에다가 new 인티저 4 다음 x1에다가 new 인티저 4 해가지고 0, 1, 2, 3, 4에다가 각 인티저 배열들과 할당을 함으로 해가지고 배열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배열이 가변별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보충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짰던 프로그램 어레이2 프로그램 있었죠, 그죠? 여기 앞부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가변별이 아닌 C# 스타일의 2차원 별 운영하는 방법 소개를 했고, 요 줄부터, 요줄 몇 줄입니까? 48번째 줄부터 해가지고 가변별 스타일로 2차원 별을 운영하는 방법 내가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처럼 사용한 2차원 별 두 가지 종류가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 이 밑에처럼 생긴 게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오른쪽에처럼 생긴 게 있는데 중간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든 걸 가변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가변별이라고 하는 배열이 왜 가변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느냐? 가변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뭐가 변할 수 있느냐? 이 가변별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 행의 크기가 서로 달라도 된다 하는 거예요. 각 행의 크기가 달라도 됩니다. 아주 특이한 기능입니다. 그 예를 한번 내가 코딩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가변배열을 이용을 하되 3행 4열짜리 그런 배열을 만들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지워버리겠어요. 폼은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 y0에다가 new 인티저 y1에다가 new 인티저 4 y2에다가 new 인티저 3 이렇게 코딩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죠. 자, 아까 가변배열의 자료구조 그 그림을 머릿속에다 잘 그려보세요. 잘 그려보면은 여기에 포인터 어레이가, 레퍼런스 어레이가 있었죠. 그죠? 레퍼런스 어레이에 0, 1, 2에다가 따로따로 만들어주기를 인티저 2, 인티저 4, 인티저 3, 인티저 배열 3개를 갖다가 각각 크기가 다른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수정하기 전에 이 폼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모든 행의 크기를 갖다가 new 인티저 4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3행 4열짜리 배열처럼 작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상한 배열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요 부분에 인스턴시에이션 하는 부분, 가변 배열을 만드는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프로그램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나머지 프로그램 그대로 두는데 그대로 둬서 한번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변 배열 결과 값입니다.
자, 1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행에 2개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2행에 하나, 둘, 셋, 4개 있고 3행에 하나, 둘, 3개 있다는 거죠. 요게 가변계열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1서부터 9까지 다 더하면은 45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행의 값들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행에 들어있는 행의 크기가 다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 이유는 요 length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가변배열 이렇게 만든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변배열 만드는 법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 인티저 y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 y 레퍼런스 있죠. 그 y 레퍼런스는 여기 스택 영역에 있는 이 로컬 베리어블이죠. 그죠? 이 로컬 베리어블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new integer 여기 보면 new integer 3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퍼런스의 어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티저 배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어레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배열. 인티저 어레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어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면은 요 덩어리다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덩어리다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 코드상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만들어지기 전 상황입니다. y에다가 new integer 3 꺽쇠가로 이렇게 만들게 하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명령어가 실행된 결과로 이런 화면 결과가 된다 하는 거죠. y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이런 덩어리를 가리키는데 이거 배열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배열인데 무슨 배열이냐? 뭔가 레퍼런스들을 가리키기 위한 배열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배열 레퍼런스가 뭐냐? 인티저 배열들을 가리키기 위한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C샵이라든지 C랭귀지에서의 규약이 뭐냐면은 어떤 레퍼런스가 어딜 가리키게 되면은 거기 앞에 그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랭스라고 하는 필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랭스 필드에 이렇게 3이라고 하는 값이 적혀 있는데 그거는 여기 배열을 만들면서 3이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3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y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면은 어떤 레퍼런스가 가리키게 되면 이 자리의 이름을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 자리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y0라고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1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y2.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료 구조가 생기게 되면은 지금 보다시피 y가 가리키는 것에 여기 랭스가 있고 y0, y1, y2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실행을 합니다. y0에다가 new integer 2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nteger 2 정수 2개를 기록하기 위한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최종적으로 요 자리랑 요 자리에 1, 2가 들어간 거지 지금 당장에는 여긴 다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원래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00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y1 레퍼런스에다가 new integer 4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개짜리 기억장소 메모리 인티저 4개짜리 어레이가 만들어지면서 걔를 갖다가 이 y1이 가리키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new integer 3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3개짜리 인티저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게 y2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초기 값들은 다 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주고 났을 때 우리 이제 인덱스를 보자는 거죠. 인덱스가 y가 가리키는 이 위치의 첫 번째 엘리먼트가 y0니까 여기가 y0니까 y0가 가리키는 첫 번째 엘리먼트의 위치는 뭐겠습니까? 여기가 y0니까 y0, 0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y0,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y0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y0, 0, y0, 1 이렇게 되는 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도 보면은 y1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는 y1, 0, 또 y1, 1, 또 y1, 2, 또 y1, 3. 왜냐? y1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게 2차원 배열인 것처럼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행스럽게 요 각각의 인티저 배열의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앞부분에 여기 랭스 있죠, 그죠? 여기도 랭스 있고 여기도 랭스가 있어요. 요거는 벌추얼 머신이 아예 요 값을 기록해 준다 그랬죠, 그죠? 랭스가 있으니까 이 이중 루프를 돌면서 행렬을 갖다가 트래버스를 할 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다가 고정적인 숫자를 넣지를 않고 여기 yi의 랭스다라고 내가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yi의 랭스라고 적었으니까 이게 y0 랭스일 때 뭡니까? y0 랭스일 때 y0가 가리키는 랭스니까 얘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2번. 그 다음에 여기 y1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y1일 때는 그래서 y1의 랭스 하니까 4번. 그 다음에 2번 행 돌 때는 y2의 랭스 해가지고 3 해가지고 이렇게 돌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그런 제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2차원 배열 두 가지 중에 이 앞에서 사용한 이런 방법은 각 행의 크기가 이렇게 4로 고정되어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자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 숨겨져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좀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자료 구조가 정의돼서 사용되는 그런 케이스고 두 번째 경우는 이 행의 길이가 미리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만들어 줄 때는 고정돼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변화를 줘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가변배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가변배열의 목적은 유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라고 자바에서는 어떻게 일처리를 했느냐 여러분들 그 메이즈 프로그램 그 과제 낸 학생들은 그런 걸 느낄 겁니다. C++라고 하는 랭귀지랑 C샵이랑 거의 비슷하다.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하는 그런 부분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C샵이랑 자바랑도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걸 사실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 3학년 1학기 때 자바를 배우기는 배우는데 여러분들 굳이 자바 수업 시간에 배울 생각하지 말고 따로 더 독학을 한번 해보세요. 책 보고 한번 독학을 해보면은 그냥 C샵이나 자바랑 똑같다는 느낌이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열 같은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바는 훨씬 더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자바에서는 효율성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바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자바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고 이렇게 가변 배열 스타일의 2차원 배열만 존재를 하는데 심지어 2차원 배열 만들 때 이렇게 여기다가 삼행 사열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안 만들고 각 행별로 따로따로 안 만들고 그냥 통째로 삼행사일짜리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자바가 좀 철학이 좀 깔끔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가가지고 2차원 배웠을 때 그 회사에서 대부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따라서 해야지 되는 거고 이렇게 따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첫 번째 방법의 2차원 배열을 써야지 될 테고 그 회사의 문화가 가변배열 쓰는 문화다라고 하면 이걸 가변배열을 쓰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될 겁니다. 참고로 저는 더 가변배열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조금 느리기는 해도 얘네들이 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다는 거는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글로벌 어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뭔가 이제 배열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가변별 쓰는 법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가변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가지 더 아주 특이한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잘 응용을 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하는 차원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싹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기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y0에다가 new integer 4 y1에다가 y0 y2에다가 y0 이런 식으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봤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y0 인티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긴 배열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만 고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그대로 한번 돌려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겉보기에는 뭐 삼행사열처럼 보여요. 삼행사열처럼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근데 이제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겉보기에 여기서 여기까지 몇 행면열처럼 보입니까? 삼행사열처럼 보이죠, 그죠? 얘도 삼행사열이고 얘도 삼행사열인데 데이터가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90, 11, 12, 90, 11, 12 이렇게 찍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행위는 아까 바로 요 프로그램 전에 수정하기 전에 거기서 내가 보여줬죠, 그죠?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인티저 어레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어레이가 만들어진다라고 되겠습니다, 그죠?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y0에다가 new integer 4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티저 4개짜리, 정수 4개짜리 배열이 하나 만들어져서 y0가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y0 값을 y1에다 복사해라. 자, 이 상황 그림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인티저 y에다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y가 이렇게 생긴 인티저 배열, 인티저 배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배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덩어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y0에다가 new integer 4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4개짜리 인티저 배열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y1에다가 y0를 넣고 y2에다가 y0를 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 이 y0에 뭐가 있습니까? y0에 이렇게 생긴 레퍼런스가 있죠. 그죠? 이렇게 생긴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 레퍼런스 값이 y1, y2에다 복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사가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y0도 여길 가리키고 y1도 여길 가리키고 y2도 여길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저 4개짜리 배열의 실체는 한 개밖에 없고 얘네들이 y0를 통해서도 액세스가 돼가지고 명시가 될 수가 있고 y1을 통해서 또 액세스가 돼서 명시가 될 수가 있고 y2를 통해서도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요 배열 엘리먼트의 이름을 붙이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첫 번째 방의 인덱스가 뭐라는 겁니까? 이 첫 번째 방의 인덱스가 얘를 통해서 갈 때는 y00가 됩니다. 이 자리가 y00가 되고 얘를 통해서 갈 때는 y10가 돼요. y10. 얘를 통해서 갈 때는 y20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배열인데 이렇게 이상한 현상을 이렇게 특이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연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요 똑같은 방인데 어떤 때는 뭡니까? y00고 똑같은 방이 또 어떤 때는 y10고 또 어떤 때는 y20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요 방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Y03이자 Y13이자 Y23로 사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 배열을 빙글빙글 돌면서 배열을 빙글빙글 돕니다. 그죠? 배열을 빙글빙글 돌면서 어떡합니까? Y00, 01, 02 이렇게 하면서 계속 1, 2, 3, 4, 5, 6, 7 이걸 갖다가 적어준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맨 처음에 Y00에다 1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1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집어넣을 거다 하는 거예요. 4 집어넣는데 어디 집어넣었을 때죠? Y00, 01, 02, 03 집어넣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니까 Y10를 집어넣어요. Y10에다 뭐죠? 5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5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5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Y11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여기가 6 Y12에다가 집어넣어라 7 그 다음에 Y13에다 집어넣어라 8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집어넣어야 됩니까? Y20에다 집어넣죠. Y20에다 집어넣으니까 Y20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여기 9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1 1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얘를 출력을 해라 그러면은 Y00 출력해라 그러면 뭐가 지켜나오겠습니까? Y00 출력해라 그러면은 9 지켜나오겠죠. 그죠? Y01 해라 그러면 10 Y02 11 03 12 그러니까 90 11 12 90 11 12가 이렇게 세 줄 지켜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실행시킨 상황을 보면은 90 11 12 90 11 12 90 11 이렇게 지켜나온다는 거죠. 그죠? 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집어넣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장난삼아 Y 일행 1열에다가 20을 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놓고 출력을 하라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Y 일행 1열에다가 20을 넣으라는 얘기는 얘가 이 자리의 위치가 0, 1일 수도 있고 1, 1일 수도 있고 2,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10이라고 하는 값이 10이라고 하는 값의 내용이 바뀌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20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출력을 하라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9, 20, 11, 12, 9, 20, 11, 12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9, 20, 11, 1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에러가 아니라 그냥 C 랭귀지 혹은 C# 혹은 자바 같은 데에 있어서 배열 엘리먼트를 액세스를 하는 그냥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레퍼런스를 따라가서 있을 때 첫 번째를 Y0, 두 번째를 Y1, 세 번째를 Y2 이렇게 얘기를 한다. 따라갔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반면에 C샵에서 사용되는 이렇게 이제 컴마를 쓰는 제도, 이 제도는 이 자료 구조, 여기서 여기까지 자료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그 배열 엘리먼트를 운영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I 곱하기 컬럼 플러스 J를 이용을 해서 이제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게 좀 메모리가 좀 절약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보다 좀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차원에서 이 아래와 같은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일단 이런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C샵에서만 특이하게 있다. 자바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자바에는 이렇게 쓰는 제도가 없고 C샵에서만 특이하게 있는데 보통 예제 프로그램에는 이거 위주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턴시에이션 할 때 여기 이제 절차가 이렇게 한 단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보통 예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실무에서 쓸 때도 아마 이거 위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 짤 때는 그 점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2차원 배열의 가변별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